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이윤아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전직 교사이신 박전순 선생님을 모시고 생기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박전순 선생님을 다시 모셔왔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모시기 힘든 선생님을 이렇게 2번이나 모셔서 저희가 생기부의 꿀팁을 샅샅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생기부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도 좀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나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발표하는 진로 가이드북을 활용해서 생기부에 있는 역량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쵸? 네. 대학에서 나오는 가이드북 열심히 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 전공 영역별로 카운팅을 해보라고 시켜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학생부 예시를 통해서 전공 가이드북으로 실제 어떤 역량들이 있는지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한번 카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가이드북을 활용해서 혹시 어떻게 저희가 해볼 수 있을까요? 대학이 생각보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나 학과나 전공 가이드북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대학의 가이드북을 보면서 활동을 하는 게 좋으냐라는 말을 많이 질문으로 받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3개, 4개 이상의 대학 가이드북을 살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대학의 전공 분야가 일부 다르게 설명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사실은 같은 학과면 비슷한 전공 분야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주는 게 조금씩 다르니까 희망대학과 여러 대학의 가이드북을 저는 같이 펼쳐놓고 좀 비교해가면서 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사실은 진학을 하는 교사나 사정관분들이 은근히 동국대 가이드북 많이 봐요. 동국대가 맞아요. 가이드북을 좀 깔끔하게 잘 만들어내기 맞습니다. 시작했고 네. 그래서 오늘은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가이드북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는 숭실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생기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요, 수시에 2026학년도 3종 가이드북이라고 있고요. 누르시면은 이제 전공 가이드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보시면 3번째 탭이에요. 여기서 저희는 오늘 경영대학교를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면 경영대학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희망학과와 관련된 전공 분야를 체크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준비 팁 항목 중에 하나로 기초소양 항목이 있는데 기초소양 항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량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더십과 협업, 또 윤리적 의식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 교과 과목에서는 수학, 경제학, 사회, 역사 과목의 공부가 도움이 되고 철학과 같은 인문학 공부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과목에서 어떤 역량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동국대학교의 주요 전공 과목 소개를 보면 뭐 경영학 원론부터 경영 통계 또 학생들이 주제에서 많이 다루는 마케팅, 조직, 재무관리, 회계원리 이런 과목들이 나오고 또 그 밑에는 주요 전공 과목에 대한 설명이 달려 있어요. 요 4가지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거죠. 마케팅 원론, 조직행위, 재무관리, 운영관리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활동을 많이 했느냐를 이 가이드북을 보면서 분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활동은 전공 분야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활동인지를 좀 알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원론이라고 하면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마케팅 전략, 제품 개발, 유통 관리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북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탐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가이드북을 열심히 읽어보면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학생의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학과의 전공 영역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살펴보면 1학년 때 게스탈트 이론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마케팅 부분까지를 같이 건드려 가면서 탐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굳이 영역을 나누자면 경영관리와 마케팅에 해당하는 주제 탐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동아리 활동에서는 기업의 경영 전략과 마케팅 전략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2번 연속 겹치는 게 경영관리와 마케팅과 관련된 탐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1학년 진로활동에서 다국적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저는 이 주제가 사실 되게 좋았고 저도 그랬어요. 보면 너무 매력적인 주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공 영역으로 놓고 볼 때 글로벌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거고 대학이 상당히 선호하는 주제를 잡았고 다른 전공 영역의 주제가 한번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상당히 좋게 봤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글로벌 전략도 언급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마케팅 믹스예요. 그러니까 또 역시 마케팅이에요.
다른 주제로 확실히 더 갔으면 좋겠는데 관심사가 마케팅이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에 1학년 때부터 집중된 주제가 나오고요. 또 2학년 가면서 또 역시나 모의 창업 마케팅, 인사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고서 이런 쪽으로 갔으니까 2학년까지는 전반적으로 경영 관리와 마케팅에 좀 치중된 창체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학년 때까지 세특에 마케팅 5번에 경영관리 10번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나머지 주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 이 친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는 충분히 알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관심사는 잘 드러났지만 밸런스를 잘 맞추지는 못한 느낌이 살짝 맞아요.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영대 하면은 사회과학 계열에서 수학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IS에서 뭐 데이터 기반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해서 다루어줬었으면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아마 숭실대 말고 그 윗라인 학교도 합격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사실 3학년 때도 재무금융에 대한 탐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예를 들면 재무금융 관련해서도 어떤 기업의 위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교과 세특에서 연계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경영이라든지 또 국제시장 진출이라든지 이렇게 좀 꼭지를 구체화해서 썼었으면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윗라인 학교들을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관리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굉장히 깊이 있는 또 덕후 기질이 보였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또 더불어서 1학년 성적 대비 지금 3학년 성적이 2등급 때까지 우상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평가자 입장에서 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숭실대 경영학과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이과 학생의 생기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에 합격한 대단한데요? 학생이에요. 고려대학교의 가이드북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반도체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반도체학과 가이드북 찾아보면요. 전공 과목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특성화학과라든가 이런 학과들은 가이드북에서 오히려 더 설명이 자세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팁 중에 하나는 관련 학과를 같이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전자공학부의 가이드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고려대학교 인재발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학교 안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공 안내로 들어가시면 돼요. 전공 안내 보시면은 들어가시면 단과대학과 그다음에 학과 모집 단위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과대학에서 전기전자공학부 모집 단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려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런 학생이 딱 일하는 코너가 모든 과에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은근 재밌어요. 근데 전기전자공학부에는 어떤 애들이 오기를 원하느냐. 수학, 물리, 컴퓨터의 과목이 지루하지 않다. 그다음에 호기심이 왕성하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찾는데 재능이 있다. 집중력이 뛰어나며 풍부한 독서활동. 자연계열학과인데 독서활동 강조하는 거고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사고. 그다음 게임을 하다가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봤다. 새로 나오는 전자기기는 써보지 않고는 못 배긴다. 이런 애들이 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저는 별거 아니지만 전기전자공학부에 가는 친구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친구들이 많은 그쵸, 거니까 맞아요. 이런 말이나 이런 호기심이 또 학생부에 녹여져 들어갈 수 있으면 있게 좋죠. 그쵸, 맞습니다. 이런 팁을 주는 대학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 딱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전공 분야에 대한 건데 전기전자공학부의 전공 분야는 반도체와 나노 분야 그리고 직접 회로, 신호 및 멀티미디어, 제어 로봇 시스템, 전기에너지, 컴퓨터공학, 통신 및 네트워크. 저는 이것만 봐도 다뤄야 될 주제가 다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물리 시간에 다 하는 일부 거죠. 배웁니다. 맞습니다. 실제 이제 컨설팅 와도 제가 고대 가이드북은 많이 좀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보면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디자인, 제작하고 리모컨을 조장해서 운행 상태를 조정하는 탐구 활동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어 관련된 탐구 분야가 들어갔고 컴퓨터 공학 관련된 탐구가 이어진 거고 이후에 저는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 미래 기술의 현재 이제 기술 개발 동향을 탐구하는데 임무는 사실은 세계화, 국제화된 사회 안에서 본인의 전공 영역이 어떻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사회학과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탐구하면 세계적으로는 그런 법과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같이 보는 걸 좋아한다면 자연 계열은 말하자면 지금 현재 그 전공 분야의 기술 동향이에요.
신기술이 어디까지 개발되고 있는지 근데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잡았는데 문제는 그게 큰 제목이고 소주제가 반도체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관심사도 드러나고 이제 반도체 영역을 한번 건드린 거죠. 그리고 나면 진로 활동으로 갔을 때 반도체 이해하기 진로 독서하고 빛의 물리학 GPS 시스템 탐구예요. 통신 네트워크 분야 탐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분야에 대해서 1학년 때부터 넓혀나가는 작업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1, 2학년을 종합해보면 반도체, 제어, 로봇, 시스템, 컴퓨터, 신호처리, 회로 이런 걸 다 건드렸어요. 그 중에 반도체랑 컴퓨터를 조금 더 건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넓게 주제 형성이 돼 있는 가운데 이 친구는 반도체랑 컴퓨터에 유독 관심이 조금 더 많은 아이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놀라워한 건 물리예요. 네네. 왜냐면 기존에 안 다뤘던 주제를 갑자기 다루려고 하거든요. 뭐냐면 효율적인 송전 방법 탐구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네, 그쵸?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정기적인 특성이나 이런 거를 다른 탐구할 때 반도체 연구를 할 때도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탐구해요. 네네. 이 친구가 학과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니까 주제가 디자인이 되는구나. 아마 의식했을 거다. 그래서 2학년 때까지의 카운팅한 결과를 놓고 이 친구가 숫자로 카운팅하진 않았더라도 내가 뭐를 다뤘는지 정도는 분석했을 거다. 그래서 부족했던 나머지 영역을 붙잡고 아니면 반도체를 하면서도 전기 얘기를 같이 끌고 오면서 간다든지 하는 류의 주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전략적으로 움직인 게 본인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학과를 보통 메인 학과랑 서브 학과를 좀 같이 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연관되어 있는 학과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컴퓨터공학을 쓸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학과를 쓸 수도 있고 이 친구처럼 반도체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전공을 2개나 3개 정도를 같이 잡아두고 품이 넓은 학과의 주제로 먼저 탐구해라. 그래서 이런 가이드북도 희망학과 하나만 놓고 보지 말고 비슷한 계열의 가이드북을 좀 같이 보면서 가면 주제도 더욱 풍성하게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주제를 잘 잡고 내 관심사는 또 작은 주제 안에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주제 탐구를 해나가시면 자기 학생부를 스스로 디자인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탐구 주제가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면 저는 기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주제 자체가 역량이 될 수 있다는 걸 학생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학에서 발표한 전공 가이드북으로 내 생기부를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지 혹은 또 3학년 학생들은 1,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을 어떻게 평가해서 3학년 때 확장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평가에서 결국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평가 방법, 전형 요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과 관련해서 이전 영상이 유니브 클래스에 올라와져 있는 게 있는데 그 영상도 참고하셔서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특히 아마 1학년 학생이 많이 그럴 것 같은데요. 수행평가 주제 잡는 것부터 창체에서 탐구활동의 주제 잡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찍은 영상을 보면서 또 주제탐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재밌는 거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사실 주제탐구 이후에는 독서가 붙어야 깊이를 더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탐구와 독서로 좀 자신의 역량을 깊이 있게 보이는 활동을 통해서 학교 생활도 재밌게 하시고 자신의 역량도 충분히 보이는 학생부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